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은행 계좌를 해킹해 모든 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시작이었다. FIL. 나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평범한 샐러리맨이었고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다. 결혼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남편 민주는 착하고 성실했지만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는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민준이를? 집안도 별로잖아. 결혼식 당일 그녀의 말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왔다. 손에는 싸구려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거 내게 주는 선물이야. 특별히 골랐어. 그녀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나는 그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필요 없는 물건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근데 이거 사느라 돈이 좀 들었어. 500만 원만 줘. 나는 순간 멍해졌다. 선물을 주고 돈을 요구하다니? 이건 모욕이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네, 어머님. 곧 드릴게요. 내 속에서는 불길이 타올랐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다. 처음에는 작은 돈, 그러다 집안일, 결국엔 내 직장 생활까지 간섭했다. 민주는 중간에서 고민만 할 뿐 나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좀 참아봐. 그의 말은 나를 더 화나게 했다. 나는 밤마다 혼자 울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왜 그녀는 나를 괴롭히는 걸까?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또 와 있었다. 이번에는 내 옷장을 뒤지고 있었다. 이 옷들은 뭐야? 너무 화려해. 우리 집안 스타일이 아니야. 그녀는 내 옷을 바닥에 던졌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또 웃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리할게요.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그녀의 과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이름, 김여사, 그녀가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했을까? 인터넷은 많은 걸 알려주었다. 그녀는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었다. 작은 사기, 하지만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 발견은 내게 힘을 주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올랐다. 나는 민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믿지 않을 테니까. 대신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녀의 은행 계좌를 알아내는 것 어떻게? 그녀가 자주 쓰는 카페에서 기다리다. 그녀의 지갑을 슬쩍 보았다. 카드 번호, 그걸로 시작이었다. 나는 해킹 앱을 다운로드했다. 위험했지만 분노가 나를 움직였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더 대담했다. 너네 집에 돈이 좀 필요해. 민준이 사업에 투자할 거야. 1,000만 원. 그녀의 눈빛은 탐욕스러웠다. 나는 다시 웃었다. 네, 준비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 돈을 내게 돌려줄게. 더 아프게. 그날 저녁, 나는 해킹을 시도했다. 계좌에 들어가 보니 그녀의 재산이 꽤 많았다. 과거 사기로 모은 돈인가? 나는 조금씩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만 원, 그녀가 눈치채지 않을 만큼. 성공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복수야. 그녀가 나를 괴롭힌 만큼. 민주는 이상함을 느꼈는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나는 대답했다. 일이 바빠서.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균열이 가 있었다.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가 다시 요구했다. 돈은 언제 줄 거야? 나는 고료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 계획은 진행 중이었다.
그녀의 돈을 빼돌려 익명으로 그녀의 과거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게 진짜 복수였다. 단순한 돈 훔치기가 아니라 정의. 복수는 점점 구체화되었다. 나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의 금융 기록을 파헤쳤다. 그녀의 계좌에는 수상한 입출금이 많았다. 과거 사기 사건과 관련된 듯 했다. 나는 그 피해자들의 이름을 찾아냈다. 1명, 2명, 총 5명,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원망하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가슴이 아팠다. 나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불쑥 왔다. 너 요즘 이상해. 돈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여전히 웃었다. 준비 중이에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헐뜯었다. 내 아내가 게으르다. 김민준은 나에게 화를 냈다. 왜 엄마를 화나게 해? 그 싸움은 우리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 민준과 나는 소리를 지르며 다퉜다. 너는 항상 엄마 편이야. 나는 소리쳤다. 그는 가족이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울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결혼은 행복이 아니었다. 고통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나를 버티게 했다. 나는 그녀의 돈을 더 빼돌렸다. 50만 원, 100만 원 그녀의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걸 확인했다. 그녀는 곧 눈치챌 터였다. 그때가 기다려졌다. 한편 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익명으로. 김 여사의 돈을 돌려드릴게요. 그들은 놀랐다. 정말입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화가 나 있었다. 내 돈이 사라지고 있어. 너 짓이야. 그녀의 눈은 붉어졌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하세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내가 해킹한 거 알아.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웃었다. 어머님, 피곤하시네요. 민주는 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 아내가 내 돈을 훔쳤어. 민주는 나를 보았다. 사실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우리의 신뢰는 깨졌다. 그 후 나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밟았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했다. 그들은 감사 인사를 보냈다. 고마워요. 그 여자가 우리를 망쳤어요. 내 가슴에 작은 만족감이 피어났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폭로할 때가 왔다. 어느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다. 시어머니, 민준,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돈 이야기를 꺼냈다. 누군가 내 계좌를 건드렸어. 나는 그때 말했다. 어머님, 과거 사기 사건 때문인가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나는 증거를 내밀었다. 프린트된 문서들. 그녀는 부정했다. 거짓말, 하지만 민준이 보았다. 엄마, 이게 뭐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오래된 일이야. 잊어버려. 이민주는 충격받았다. 우리의 저녁은 엉망이 되었다. 그날 밤 민준과 나는 대화를 나눴다. 왜 말 안 했어? 그는 물었다. 나는 내가 믿지 않을까 봐라고 답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처음으로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복수는 계속되었다. 나는 그녀의 돈을 모두 빼돌려 피해자들에게 돌렸다. 그녀는 파산 직전이었다. 그녀가 다시 왔을 때 돈 돌려줘 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 돈은 원래 주인의 거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충격에 쓰러질 뻔했다. 시어머니의 붕괴는 시작이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는 걱정하며 병원을 오갔다. 엄마가 왜 이러실까?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모르는 그녀의 면이 있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병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한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웃었다.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그녀는 이를 갈았다. 복수할 거야. 그 말은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의 과거를 알았으니 그녀도 나를 파헤칠 수 있었다. 내 가족, 내 과거. 하지만 나는 강해졌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민준과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나에게 더 잘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우리는 데이트를 다시 시작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산책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그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퇴원했다. 그녀는 변했다. 더 조용해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어느 날 그녀가 집으로 왔다. 화 좀 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나는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너 때문에 민준이가 변했어. 내 아들이야. 그 대화는 길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가난해서 사기를 쳤다고. 후회해. 하지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지난 일. 그 후 나는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그녀의 돈을 받아 행복해했다. 고마워요. 한 피해자는 울면서 말했다. 그 여자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요. 나는 위로했다.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다시 요구했다. 돈 돌려줘. 이번에는 위협이었다. 아니면 민준과 이혼해. 나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악랄했다. 민준에게 말했다. 엄마가 또. 그는 화를 냈다. 엄마, 그만해.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놀랐다. 민준아. 가족은 분열되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살기로 했다. 민준은 나를 선택했다. 너 없인 안 돼. 우리의 사랑은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가 포기할까?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내 비밀을 안다. 시어머니의 지시였다. 내 과거, 대학 시절의 실수. 작은 도둑질. 그녀가 알아냈다. 나는 공포에 떨었다. 민준에게 털어놓았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 그는 안아주었다. 상관없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이용했다. 내 아내는 도둑이야.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은 동요했다. 사실이야. 나는 울면서 고백했다. 오래전 일이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왜 이제야? 위기는 깊어졌다. 우리의 결혼은 위태로웠다. 시어머니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시어머니의 반격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내 과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에게 익명 메일. 그 여자는 도둑 소문이 돌았다. 나는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았다. 상사는 설명해라고 했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오래된 실수예요. 민주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왜 이러세요? 그녀는 냉소했다. 내 아내가 먼저 시작했어. 민주는 분노했다. 엄마의 과거는 그녀는 침묵했다. 나는 집에 갇힌 듯 했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무슨 일이야? 그들은 물었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내가 졌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과거를 직면했다.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미안해요. 그들은 용서했다. 젊었으니까 그 용서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민준과 함께 시어머니를 만났다. 이제 그만해요. 나는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왜? 내가 한 대로 돌려준 거야. 민준이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시어머니는 울었다. 나 혼자였어. 남편 죽고 민준만이 전부였어. 그녀의 고백이었다. 외로움, 두려움. 나는 이해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우리는 화해를 시도했다. 과거를 묻어요. 민준이 제안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하지만 진심일까? 시간이 흘렀다.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시어머니는 더 부드러워졌다. 선물을 주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건 진짜야.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조심했다. 복수의 상처는 깊었다. 민준과 나는 상담을 받았다. 서로를 이해해요. 상담사는 말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그녀는 약해졌다. 미안해. 모든 게 병상에서 그녀는 말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민주는 울었다. 엄마, 우리는 함께 그녀를 돌보았다.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이 되었다. 치료는 힘들었다. 그녀의 고통을 보며 내 분노가 사라졌다. 왜 나를 미워했어요? 나는 물었다. 그녀는 질투였어. 민준을 빼앗길까 봐 그 솔직함에 눈물이 났다. 회복 중 그녀는 과거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썼다. 후회해요. 그들은 용서했다. 그녀의 변화였다.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민준과 나는 아이를 가졌다.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되었다. 귀여워.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나는 가끔 생각했다. 복수가 필요했을까? 어쩌면 대화가 먼저였을까? 아이의 탄생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울었다. 내 인생의 비디야. 그녀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용서의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있었다. 그녀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민주는 엄마가 변했어 라고 말했다. 나는 믿고 싶었다.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우리는 웃었다. 시어머니는 고마워라고 말했다. 너희 덕분에 살았어. 그녀의 암은 완치되었다. 여행 중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었을 때의 고난, 사기의 이유. 가난이 나를 만들었어. 나는 공감했다. 저도 실수했어요. 그 대화는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다. 앞으로는 잘 지내자. 그녀의 말이었다. 서울로 돌아와 일상이 시작되었다. 나는 직장에서 복귀했다. 소문은 사라졌다. 동료들은 강해졌네라고 말했다. 민준과 나는 더 강해졌다. 사랑해. 그는 매일 말했다. 아이는 우리를 묶어주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 집에 자주 왔다. 하지만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도와주었다. 밥 해줄게. 그녀의 요리는 맛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내 재산 너희에게 줄게. 나는 놀랐다. 왜요? 그녀는 보상으로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필요 없어요. 가족이니까. 그 순간 진짜 화해가 되었다. 복수의 순환은 끝났다.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였다. 민준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돈이 필요했다. 시어머니가 도왔다. 내 돈 써. 그녀의 도움은 진심이었다. 우리는 함께 극복했다. 사업은 성공했다. 고마워요, 어머님. 나는 말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자랐다. 시어머니는 노쇠했다. 내 인생 후회 없어. 그녀의 말이었다. 마지막 날 그녀는 병상에서 나를 불렀다. 미안하고 고마워. 나는 울었다. 사랑해요. 그녀의 장례식은 슬펐다. 하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시어머니의 죽음 후 우리의 삶은 변했다. 민준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아이는 할머니 어디 갔어? 라고 물었다. 우리는 하늘에 라고 답했다. 나는 그녀의 유품을 정리했다. 일기장. 그 안에 나에 대한 글들이 있었다. 처음엔 싫었지만 이제는 딸처럼 눈물이 났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분노에서 용서로. 나는 생각했다. 삶은 용서가 필요해. 민준과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집을 옮겼다. 서울 외곽, 평화로운 곳. 아이를 키우며 우리는 행복했다. 우리 가족 최고야. 민준의 말이었다. 가끔 시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 그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다. 가족은 용서와 이해. 결국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강하게, 함께.